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페스타는 잘 즐기고들 계시죠? 진의 자작곡 너무 좋았고 안무 영상, 저를 방탄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던 곡 제 멜론에서 재생 횟수 1위에 빛나는 마이크 드랍이 공개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공개될 콘텐츠가 하나씩 줄어드는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네요. 여튼 페스타는 즐기면 되는 거고 오늘은 살짝 까다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멤버들의 브이라이브를 모두 챙겨보진 않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이 음악과 무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탄을 좋아하면서 달방으로 약간 확대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음악과 무대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브이라이브는 반드시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음악 이야기를 많이 하는 RM의 브이라이브만 어느 정도 챙겨보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미니모니 브이라이브가 있었잖아요. 1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격하게 공감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RM이 음악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브이라이브에서 잠깐 언급된 것이니까 이게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방탄의 음악을 좀 더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물론 결론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이유도 RM이 브이라이브에서 이야기해줬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RM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RM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감정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찌꺼기라고 하니까 나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민이가 약속을 만들던 에피소드를 RM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었는데 곡을 그 순간에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RM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때 당시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 대신 그때 그 감정에 찌꺼기가 남고 그걸로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어때? 라고 음악이나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RM은 음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진정성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음악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말들을 나열할 수도 있죠. 중독적인 멜로디를 만들 수도 있고 애절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RM은 그 근원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가수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진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노래를 만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노래는 순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금방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에는 흥미가 생길 수는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탄의 음악이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은 SNS도 아니고 화려한 무대도 아닙니다. 바로 RM이 가졌던 감정의 찌꺼기,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이야기, 바로 진정성 때문인 거죠. 자, 그럼 RM의 이런 감정의 찌꺼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에게 멤버 7명 가운데 1명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최애인 슈가를 버리고 RM을 선택합니다. 오늘 브이라이브를 보고 이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미술 이야기를 엄청 해댔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RM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산책이거나 미술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꽤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브이라이브에서 미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RM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영감의 근원이 될 감정의 찌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약간은 알게 됐습니다. 뭐냐? 먼저 오늘 브이라이브에서 RM은 프랑스 퐁피드 미술관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티스를 언급했죠. 마티스는 프랑스 화가로 야수파의 대표 작가죠. 전문적인 이야기는 제끼고 RM의 멘트만 보겠습니다. RM은 마티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상황이었고 누구를 만나고 있었고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 작가의 붓터치가 왜 거친지 그것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RM은 정확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탄의 세계관, 멤버들의 생각을 알고 있으면 곡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방탄에 입덕한 이후에 가장 새롭게 들렸던 곡이 있습니다. 매직샵이요. 그냥 잔잔하고 아름답던 노래가 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매직샵이 심리학 치료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사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페이클러브도 세계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곡의 이해도에 큰 차이가 있죠. 여튼 RM은 감정의 찌꺼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마 RM은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몰랐다면 보지 못했을 부분도
공부하면서 더 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분명 감정의 찌꺼기로 영감의 근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RM은 정반대의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크 로스코죠. 마티스의 사례가 아는 만큼 보인다였다면 마크 로스코는 몰라도 상관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입니다. RM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슬픈 감정이었는데 그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품이 기쁨을 표현한 것인지 슬픔을 표현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말하죠. RM이 얼마나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바로 그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으로 특정 감정이나 사물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덩어리라고 할까요? 여튼 보는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 위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야 하나? 여튼 그런 그림입니다. 슬픈 감정이 있는 사람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셈인데 사실 그런 의도가 특히 추상적인 표현의 의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마크 로스코는 이런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알고 느끼는 것과 보는 순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이 RM의 감정의 찌꺼기, 영감의 근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RM은 완전 예술가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하는 데다가 뛰어난 감수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부러운 능력자입니다. 어제 올린 저희 아이 영상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만 이상한 댓글이 달리거나 하면 영상을 내리던지 댓글창을 폐쇄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다들 좋은 댓글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웃긴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RM과에 가깝고 아내는 지민이과에 가깝습니다. 같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굳이 억지로 나누자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민이의 흥에 RM의 머리와 감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뭐 아직은 그 반대로 닮은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한데 아이는 크면서 또 바뀌겠죠. 키는 딱 지민이 정도일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